일주일 사이에 여진만 무려 3,000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살짝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벗고 손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체온이 느껴지는 겁니다. 확진자가 있다. 보장지를 빨리 보내라. Hey! Hey! Wake up!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 앉아서 일단 좀 얘기를 자리에 먼저 앉으세요. 나눌까요? 예. 네. 와. 한 분이 오셨는데 전투화와 청진기를 같이 저희가 조금 보내셨습니다. 궁금한데 먼저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국군 양주병원에서 예. 일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재활학과 전문의인 김정길 대령이라고 합니다. 대령님? 근데 대령님이면 저희 되게 국회 사진관 높으신 거죠? 예, 오셨던 분들 중에서 계급이 제일 높으신데 올해 이제 갓 대령을 달아가지고 이번에 네, 새내기 대령입니다. 아. 네, 사실 뭐 연배는 배성재 아나운서님보다 연하고요. 저보다 어리시다고요? 네, 한가인 배우님하고는 같은 학번. 아. 그러니까 저를 편안하게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령이 이제 저보다 동생. 제가 김정길 대령님의 이력을 기무사는 아니지만 조사해 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일단 졸업을 하셨어요. 2년 뒤에 서울대 의대 본과 1학년으로 편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특히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직후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100일 동안 파견, 그 사이에 이란 교민, 아프리카 교민 귀국 지원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죠. 2023년 2월 초에 튀르키예 지진 발생 후에 의료 지원을 위해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일원으로 파견돼서 활동하셨습니다. 와, 이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슈퍼히어로시죠. 와, 예. 진짜 슈퍼라는 그러니까요. 단어가 붙어도 충분할 만큼. 근데 이거 왜 흙 묻은 전투화인가요? 제 전투화는요. 제가 사실 올 초에 튀르키예에 지진 났을 때그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들하고 다짐들이 되게 많이 같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닦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이 2,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때는 군 의료진이 파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의무사령부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필요한 일이 있거든 나를 꼭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음 날 아침에 10시에 군 의료진이 파견된다는 그런 결정이 되자마자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급박하게 하루 만에 출발을 하시게 된 건데 뭐 가족분들은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집으로 먼저 가서 캐리어에다가 짐을 하나하나씩 싸고 있으니까 어디 가느냐고 이렇게 하길래 사실 튀르키예에 가게 됐다고 하니까 그때 엄청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집에 와서 짐을 이렇게 싸는데 사실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가지 말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 아니니까 가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네. Bir tane, iki tane de görümcesinin çocukları var. Hepsi bitti. Hepsi bitti.
어제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한 우리 구호대는 튀르키예 당국 요청에 따라 하타이주 안타키아에 캠프를 차리고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가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제 피해 현장에 가셨을 때? 건물들이 기둥이 다 사라지고 건물 층층층만 딱 이렇게 납작하게 된 그런 모양 아세요? 정말 그런 모양들의 건물들이 정말 많았고요. 기둥들이 없어지고 그냥 층 바닥들이 탁탁탁 이렇게 붙어 있는 듯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쉽지가 될지 않네요. 뭔가 엄두도 안 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평소에 재난 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저희보다 하루 전날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다 한 성과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9일 새벽 1시 정도에 수경지에 도착해서 바로 3시에 구활동을 하러 나갑니다. 그날 5명을 구했어요. 진짜 거기는 완전히 지옥 같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나마 좀 네, 희망을. 한 줄기 희망으로 진짜. 예, 예. 혹시 뭐 구조하는데도 막 골든타임 같은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면은 7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럼 72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구조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제일 위험하냐면요. 몸이 어느 거기 한 부위가 끼어 있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오랫동안 지나면 괴사가 되거든요. 괴사된 근육에서 칼륨 이온이 이렇게 막 혈관으로 돌아다니면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잡아서 수액을 많이 이제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목 보호대, 산소 마스크까지 다 한 상태에서 의학적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 꺼내야 되기 때문에 72시간 지나서 구조할 때는 굉장한 노력과 그런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중년 여성분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출동을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튀르키예 소방관들이 고대들이 먼저 이제 보호를 하고 있었고 튀르키예 고대들은 옥상에서부터 이렇게 구멍을 파서 이제 한 3-4개 층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고 대한민국 고대는 옆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한 10시부터 이제 보호 작업을 했는데 접근로가 확보가 된 게 한 저녁 한 6시 정도에 됐으니까 수작업으로 8시간 정도. 직접 그러면 네. 직접 들어가셨나요, 대리님도?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중년 여성분을 찾으려고 제가 직접 이제 들어갔죠. 일주일 사이에 여진만 무려 3,000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ani sürekli de böyle sallantı olduğu için mecbur yine kaçtık dışarıya. 다른 나라 의료진들은 너무 위험하다. 이 건물이 붕괴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고 좀 몸을 사리고 있었는데요. 그 저분 덕분에 이분을 좀 구할 수 있겠구나. 지금 다들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멋있다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우리 구호대를 구호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될 텐데라는 걱정이 좀 이 양가 감정이 동시에 항상 들었던 게 구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내 위에서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있는 거잖아요. 있을까 두렵지 않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덜컥 겁은 났습니다. 왜냐하면 천정은 등에 붙어 있고 바닥은 배에 붙어 있고 조금만 10cm 정도만 내려앉아도 저는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한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안에 있는 환경들이 불빛을 비추니까 보이는 환경들이 더욱 참혹했습니다. 먼지가 막 쌓여진
아기 발이 보이더라고요. 발이 크지도 않고 요만해요. 그래서 아기 발을 보고 옆에 분을 보니까 아기하고 어른, 성인 여자, 성인 남성이 카페트에 말린 채로 사망한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었나. 아마 처음에는 다 생존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빨리 구조를 했었다면은 그분들도 다 구조를 했을 것 같다는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연들이 다 보이는 거죠. 사망한 어떤 시신들을 보면은. 그러고 나서 중년 여성을 찾으려고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니까 젊은 남자분이신데 거의 미세한 움직임이 살짝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분 살았나 싶어가지고 장갑을 벗고 손을 딱 집어넣어 보니까 체온이 느껴지는 겁니다. 생존자가 있다. 보장비를 빨리 보내라 라고 해서 혈관 잡는 정맥 주사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개덩치로는 잘 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간호장교님하고 튀르키예 응급의학과 의사가 한 명 계시더라고요. 통로가 매우 저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좁은 통로였는데 기어 들어가서 이제 수액을 주려고 정맥로를 보는데 환자분이 매우 퉁퉁 부어 있어가지고 정맥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나 못하겠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지금 제가 뒤로 못하겠다고 나간다고 하면은 이 생존자가 그래서 살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내가 못하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쯤에는 정맥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제 정맥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거기 정맥로를 통해 수액을 주입하고 잔해들을 마저 제거한 뒤에 생존자를 구출했던 그 순간이 저도 기억에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Arkadaşlar bak arkaya bak sarsılıyor arkadaşlar sarsılıyor. Yere al sabitle şunu. 결국엔 저분이 여성분의 아드님이셨어요. 정말요? 그래서 어머. 이제 7번째 생존자의 어머니, 중년 여성도 이제 그 아들 이후에 바로 구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환경에서 약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음식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보는 순간 정말 너무 기쁘고 보람 있고 내가 이번 생애에는 진짜 찬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찬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생에 구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다음 생에 했다면 다음 생에도 구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해외 긴급구대 파견이 이번이 18번째였는데 이번이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긴급구대였습니다. 너무 또 뿌듯하셨겠는데. 머리 위로 업 입혀 나야 군대 가문 규조견이 되게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대령님이 이렇게 네. 치료를 해주신 건가요, 직접? 처음에는 간호장교님들께서 거기에다가 드레싱을 하고 이제 붕대를 감았었는데 상처를 확인해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조금 벌려 보니까 틈줄까지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가 감염이 되면은 그 구조견은 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구조견들이 저희가 총 4두가 나갔었는데 그중 3마리가 사실 다 이제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낙 땅에 파편도 많고 현장에 수의사가 없고 그나마 가장 근접한 그
김정길 군의관님이 부조견을 좀 봉합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시려고 수의사분들과 화상 회의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람은 치료해본 적이 있지만은 견은 치료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의무사령부에는 24시간 이제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령부에는 수의 장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예. 우리가 더 필요한 처치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뭐 상의를 했던 거죠. 화상으로 진료도 받고 최신식이네요. 와. 튀르키예에서. 근데 완전 다 낯선 경험이셨겠어요. 야외에서 수술하시고 화상으로 또 진료도 봐주시고 와. 김정길 대령님에게 네. 튀르키예는 가시기 전과 또 다녀오신 후가 정말 완전히 이미지가 다른 나라로 남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나라로 지금 남아 계신가요? 감정들과 생각들이 많이 복잡했던 곳입니다. 예. 저는 거기 있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과연 8명을 구한 게 잘한 것인가? 우리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들었었고요. 저 신발을 전투화를 신고 지진 현장 여러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저 분진들이 많이 보이고 진흙도 많이 보이실 텐데요. 지진 현장 밑에 사망하신 분들, 아직도 저희가 못 구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저 전투화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다나 공항에 저희가 출국하려고 하니까 튀르키예 국민들이 저희가 게이트로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셨어요. 환호를 찔러주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고마운 감동도 있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되게 컸었고 간호장교님 한 분은 양가 감정이 들었대요. 내가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샤워도 하고 따뜻한 집으로 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드는 본인이 너무 이런 마음에 들어도 되는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긴 다했지만 조금 더 노력했으면 더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발칵 쏟아져 나와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작다고 하시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엔 충분히 그럼요. 큰 희망과 기적을 보여주고 오신 것 같아서 그럼요.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군의관으로서 가장 좀 보람을 크게 느끼셨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튀르키예 가셨을 때도 크게 이제 느끼셨지만 사실 환자를 볼 때 가장 보람을 많이 느끼긴 하는데요. 2020년도 코로나 초기에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잠시 파견 나가서 또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가 거의 한 4년 전 아닌가요? 거의 초창기에 막 코로나 때문에 엄청 혼돈의 시대일 때였잖아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 폐렴이라고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도 자원하셨어요? 네, 그때도 이제 자원을 했었는데요. 대위들, 우리 군의관들만 이제 보내는 거였는데 가자고 하니까 아무도 이제 사실은 겁이 나니까 이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설득을 했죠. 그래,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자라고 했었고 저는 이제 의무사령관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령관님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제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저도 갔는데 잠시 갔다 올 줄 알았는데 그게 100일이 될지는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길게 갈지를 몰랐죠. 한 달 정도면은 뭐 되겠지.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가보니까 한 달이 2달이 되고 2달이 3달이 되고 그랬었죠. 그럼 100일 동안 되게 못 들어가신 거네요? 집에 갈 수가 없는 게 혹시나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족한테 옮길까 봐서. 네. 근데 그동안에 집은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고 어이. 예,
집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공항에 가 있고 아내도 애들도 아빠 없이 이사를 해서 집 정리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가족들 많이 보고 싶으셨겠는데. 네, 가족들도 많이 보고 싶었고 사실 그때 이제 딸 생일이 중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딸 생일인데 특히 이제 전화를 갔으니까 친구도 없잖아요. 네네. 너무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주고 싶은데 네네. 이거 어떻게 줄 수 마주칠 있는 수가 방법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제가 타면 또 말이 나올 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케이크를 싣고 운전해서 가서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닦고 올라가서 집 앞에 케이크하고 손소독제랑 편지를 두고 거기 편지에는 이제 아빠가 네 생일을 정말 응원하고 아빠 사랑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다시 공항으로. 아, 눈물 난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인데 아빠가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아빠 멋진 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그때 얼마나 같이 있고 싶으셨겠어요. 네, 같이 있고 싶지만 안아주고 싶지만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는 심정으로 하지만 제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을 텐데. 네, 사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초창기에 모든 이제 나라들이 락다운이 되어 있었고 많은 교민들이 그 나라의 의료지 체계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이 검체 채취라는 것들이 사실 거의 처음으로 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들이 검체 채취를 거의 안 해본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코를 이제 오른쪽 코를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엄청 모든 아픈데. 군의관 저기 공중보건의들이 제 코에다가 한 번씩 아이고. 실습을 좀 하면서 코 찌르는 실습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한 번 찌르는 것도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거기보다 밑으로 찔러라 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보다 안 해. 뭐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 보면 그 좀 더 아래쪽으로 재채기 막 계속 나와요. 너 일부러 그러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령님이 인천공항 검역소에만 계셨던 게 아니라 교민 귀국 작전에도 나가셨어요. 그 코로나 당시에 교민들이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위험에 네. 빠졌다는. 온 거리에 소독제가 뿌려지고 택시들은 광역 샤워를 합니다. 이라는 현재 중동의 우한으로 불릴 만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공항이 락다운 돼가지고 아예 비행기가 못 뜨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나라들에 있는 교민들도 우리나라 국민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정세도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우리가 갔다가 이란 공항이 락다운 되면 우리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부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란 교민들을 그 두바이에 있는 알막툼이라는 조그만 공항이 있어요. 그쪽에 오고 저희도 전세기를 빌려가지고 알막툼 공항으로 가서 8주로 해서 네. 교민들을 바로 태워서 이제 오는 그런 작전들을 했었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아요.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또 튀르키예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또 가실 다 만들어도 알 것 같아요. 저는 또 갈 것 같아요. 이거만 또 이러실 것 왜냐면은 같아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어떤 임무를 맡을 때 좀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또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먼저 또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끼리 사진관에 오시는 손님들이 보통 제복의 영웅들이신데 군의관이셔서 가운의 의미를 여쭤봐야 되나 제복의 의미를 여쭤봐야 되나 제복의 의미는 대령님께는 어떤 의미이신가요? 제복은 저한테 아이언맨 수트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은 그냥 환자를 보는 일반 의사였겠지만은 제복을 딱 입는 순간 정말 전투력이 상승이 되고 또 제복을 입고 있으면은 제가 조금 편해지고 싶고 나약해지고 싶은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짐들을 하게 해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운 가지고 오신다. 네, 와. 가져왔습니다. 이거 입고 찍으면 되겠습니까? 네. 전투복 위에 입으시는 거예요? 예. 와. 오. 저 전투복 위에 가운 입으신 거 처음 봤어요. 마크가. 가운에도 부대 마크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무사령부 마크가 됩니다. 저거는 그 의사 그 마크잖아요. 그쵸? 예, 맞습니다. 대령님 앞으로 좀 더 오세요. 지금 표정이랑 너무 좋으셔서 조금만 왔다 갔다 찍으면서 그냥 들어갈게요, 제가. 그렇죠. 멋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선생님이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까 살짝 잡는 것처럼. 좋아요. 턱 살짝 내리시면서 바라보면서 멋있다. 좋아요. 긴급부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18번째 출동이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은 사실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내가 가서 잘하고 와야겠다. 왜냐하면 그걸 하려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후회가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그런 선택을 더 하는지도 모릅니다. 네, 이름은 이영석이고요. 소방관이 된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됐습니다. 5년차 소방관 소방교 이용준입니다. 3년차 소방사 노창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속초에서 이제 친목도모 겸 단합대회를 하고 서울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터널이 좀 긴 터널이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불꽃이 보여서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전방을 보니 다른 지나가는 승객분들한테도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내려! 불을 그냥 꺼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요. 저희 직원들이 자동으로 문을 열고 내려서 소화전에서 이제 소방호스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먼저 차량으로 빠르게 접근을 해서 구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했고, 노창환 대원 같은 경우는 119에 이제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경광봉으로 차량 통제를 하면서 같이 있었습니다. 와. 일사불란한 거 보세요. 진짜 마치 훈련된 상황인 것처럼. 횟감을 이제 실어 나르는 차였거든요. 그 위에 산소 공급하는 장치에서 불이 난 것 같았어요. 그 당시 현장에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어서 그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소방관인 걸 모르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물어보길래 소방관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많으시다고, 한 번 더 감사드린다고. 혼자 시도하면 사실 너무 무서웠을 텐데 동료들이랑 선배님들이 이제 다 같이 7명이나 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불을 껐던 것 같아요. 근데 7분이 진짜 호흡이 짠 것처럼 너는 이거 하고 착착착착착. 완전 업무 분장이 확실해가지고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어쩜 또 그 순간에 10분 만에 거의.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상황이 다 종료됐대요. 워낙 빨라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맞아요. 뭔가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누군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참 잘 도와주실 것 같은데 왜 뭐. 의욕만 앞서고 예. 어떻게 우리 실장님 저도 이제 제 안에 살아 숨쉬는 어떤 그 슈퍼 히어로의 그 혼이랄까? 영웅 본색?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나오는 것 같아요. 영웅의 본능이 있으셨었네요. 제가 이제 한 회 한 회를 거듭할수록 뭔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시청자분들도 아마 이게 보시다 보면은 그런 조금씩 마음이 이제 생기시고.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살아나는.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떤 산이 타고 그 나무가 타고 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이 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세름. 10cm 정도만 내려앉아도 저는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Arkadaşlar bak arkaya. 좀 어려운 거 가져왔습니다. 이거 끼는 거 맞아요? 그거 꽂아볼까요?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장난감 놀이? 장난감이라뇨. 이거 얼마나 정교한 은근 뭐예요? 헬리콥터? 헬리콥터네요? 애기를 이런 거 갖고 놀지 않나요 아직? 우리 아들 5세 아들이 이런 거 갖고 놀아요. 저도 5세 때쯤 갖고 놀다가 오랜만에 한번 만져봤는데 웬 군용 헬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이 헬기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분들이 오늘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품까지 준비를 한 섬세한 실장입니다.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두 분이 오셨네요. 근데 엄청 멋진 항공 점퍼죠 저거. 그러네요. 가죽 점퍼 입고 오셨네요. 그 조종할 때 입으시는 점퍼. 일반적으로는 이걸 입고 생활을 하다가 비행을 할 때는 여기에 헬멧까지 착용을 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앉아서 얘기를 나눌까요? 예. 근데 우리 실장님이 입으신 것도 비슷한 가죽 점퍼긴 한데. 그렇죠. 저도 오늘 그 오시는 손님들에 맞춰서 드레스 코드를 좀 맞춰봤습니다.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저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3군단 13항공단에 소속되어 있는 김남국 조종사입니다. 예, 저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3군단 제13항공단 이정열 조종사입니다.
실제로 조종할 때 이 옷을 입으시나요? 실제로 비행할 때는 어떤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에서는 이제 이 가죽 잠바 자켓은 벗고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퇴근할 때 가죽 자켓을 딱 입고 예. 그 톰 크루즈처럼 이제 오토바이로 가시는 거죠? 합건. 오토바이는 아니고 차로 가죠. 오실 때는 그럼 뭘로? 차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보통 이제 헬기나 비행기 생각하면 저는 공군 소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육군 소속이신데 원래 헬기는 육군 소속인 건가요, 그럼? 아닙니다. 이제 육해 공군 다 헬리콥터를 운용하긴 하는데 육군항공이 운용하는 주 전력은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부대가 이제 육군입니다. 그러면 육군이 가장 다양한 헬기를 보유하고 있고 가장 많이 운행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육군 항공부대의 그 헬기들을 영상으로 한번 모아봤거든요. 얼마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이 남자들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로망이죠. 약간. 아파치. 오, 고그렇게. 이렇게 헬기. 아, 이건 기동 헬기. 시누크. 아까 말씀하셨죠. (500MD) 저 이런 거 이렇게 동그란 헬기. 블랙호크. 블랙호크가 기동 헬기인가요? 아, 이게 바로 수리온. 제가 만든 거랑 똑같이 생겼죠. 아까 막 공격 헬기하고 기동 헬기? 네.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이게 하는 임무가 다른 건가요? 목적에 따라서 공격 헬기 같은 경우에는 탄이나 로켓으로 무장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체고, 기동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대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데 이제 인원이나 화물 그리고 장비 같은 걸 공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이제 환자 후송이나 산불 진화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산불 진화도 육군에서 또 담당을 하기도 하는군요. 저기 이제 아래에 보면 이제 워러바켓이라고 이제 물바켓을 달아가지고 대단히 지역에 대한 어떤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바켓을 달고 제가 산불 지역에 직접 작전을 합니다. 근데 저 화면을 보니까 조정하실 때 헬멧을 착용하시는가 봐요. 예, 헬멧은 가져왔어요. 아, 가져오셨어요? 진짜요?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멋있어요, 이거. 이 장갑도 조종할 때 쓰시는 건가요? 저 한번 들어봐도 돼요? 네. 무거울 것 같아요. 묵직해요. 와, 이런 거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뭘 다는 것 같은데? 그 야간 비행할 때 야시 장비라고 그 MBG를 장착하는 마운트입니다. 바이저를 좀 보여주세요. 바이저? 바이저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게 주간에 이제 햇빛을 가리려고 쓰는 바이저고, 그리고 야간에 빛이 없어졌을 때는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영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클리어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으로. 네. 투명으로. 요게 이제 교신하는 헤드셋 마이크군요. 네. 특히 수리온을 이제 운행을 하신다는 것은 기동 헬기를 운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동 헬기라는 것의 목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화물이나 장비. 장비. 그러면 이제 군사 작전 같은 거, 하강 침투 뭐 이런 것도 예, 하시는 예. 거네요? 적지에 우리가 이제 인원을 공수해서 공중 강습 작전을 하는데, 적지에서 우리가 이제 착륙할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 인원들이 내리기 위해서 이제 밧줄을 내리고 그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그런 게 이제 패스트로프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럼 두 분은 경력이 이제 몇 년 정도 되신 걸까요? 저는 92년도부터 비행기를 이제 타기 시작해서 총 32년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저는 14년도 7월 임관해서 10년 차고, 여기 계신 김남국 교관님보다는 한참 후배입니다. 두 분의 프로필을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조종사님, 1988년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하셨고 1992년 항공조종 준사관으로 임관, 이후에 시험비행 조종사, 교관 조종사로 활동하시며 무려 8,900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계신 자타공인 최고의 헬기 조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열 조종사님은 2013년 항공조종 준사관 시험에 합격해 헬기 조종사로 시험비행 조종사, 교관 조종사 자격 등을 갖춘 에이스로 김남국 조종사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근데 8,900시간을
저희는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되게 이렇게 긴 시간인 것 같기는 한데 이정열 조종사님은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기록이 굉장한 기록인 거죠? 네, 아무래도 헬기 조종사로서는 도달하기 쉽지 않은 기록이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에 1,500시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비행을 많이 한다고 치고 30년을 넘게 조종을 했을 때 도달하기도 힘든 않은, 기록이고 6배 정도 거의 차이가 나. 육군항공 병과 창설 이래로 기록을 보유하신 분은 몇 사람 안 계신 걸로. 거리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 거리예요? 어떻게 되는 거리죠? 누군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구를 한 50, 한 5바퀴 정도 도는 것 같습니다. 와. 완전 전설이시네요. 8,900시간이라는 시간 동안도 계속 안전하게 이제 하셨던 거니까 굉장한 기록이신 것 같아요. 그럼 김남국 조사님이 보시기에 이정열 조사님이 어떻게 뒤를 이을 만한 후배로 보이시는지? 제가 배울 만한 후배입니다. 아, 배울 만한 후배시라고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모습들이 제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오히려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후배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가 인정한 또 에이스, 차기 에이스시네요. 전설이시고 뭔가 에이스시고. 네. 근데 탑건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전투기 조종하는 거는 이게 잘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 헬기 조종을 잘한다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상황을 통제해야지 안전하게 운용을 하고 그리고 항공기를 안정적으로 조종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몽은 안 꾸시나요? 막 이렇게 사실 헬기 저 타봤을 때 처음에 뜰 때 이거 이 느낌 있거든요. 혹시 저희 놀이기구 타는 때처럼 이렇게 비슷해요. 간이 팍 떨어지는 그런 느낌?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 나는 바닥이 없어지는 느낌. 약간. 그 느낌이 그럼 계속 나는 건가요, 혹시? 저 개인적으로는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는 그런 악몽도 그런 꿈도 많이 꿔보고 했었습니다. 이정열 조사님은 꿈은 괜찮으십니까? 꿈자리는? 네, 저는 잘 먹고 잘 자고 있습니다. 아, 괜찮으세요? 네. 와, 멘탈이 아직은 단단하신데 놀이동산 잘 가시나요? 제가 겁이 좀 많아가지고 바이킹 이런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이킹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 놀이기구는 못 하시는데 헬기 조종은 하나도 안 무서우시고. 네. 사실 제가 운전면허를 조종사 되고 나서 땄습니다. 헬기를 먼저 조종하신 거예요? 네. 제가 사실 그 고소공포증이 좀 있어서. 고소공포증이요? 고소공포증. 좀 이렇게 많이 웃으시는데 비행을 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무섭지는 않습니다. 정지해 있는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바타 주인공을 보는 것 같네요. 하늘에서는 아주 편안했다. 맞아. 조종사로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임무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지난해 울진 삼척 그때 이제 재난 현장에 직접 참여했던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어떤 산이 타고 그 나무가 타고 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이 타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터가 아닌가. 근데 보통 헬기로 화재 진압을 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항공기 배면에 보면은 그 화물을 골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네. 고리에다가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바켓을 달아가지고 저수지나 이런 곳에 가서 그 물을 담수해서 화재 지역으로 항공기를 가지고 이동하게 됩니다. 꽉 채우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바람도 불고 그럴 때가 산불이 났을 때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조종하고 그러실 때? 많은 항공기들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 연기에 가려진 항공기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기에 가려져 있는 전신주나 고압선 그리고 나무들이 좀 많이 위험했습니다. 아 이것도 목숨을 공부하는 너무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네요, 진짜. 기본적으로 기동 헬기 임무 중에서 산불 진화 작전이라는 임무는 굉장히 고난이도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있는 임무를 할 때마다 항상 걱정이 앞서고 어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때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끄고 다시 물을 떠고 와서 다시 그 지역을 뿌리러 가보면 그 불이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불을 완전히 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최선이었고 체력적으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오가면서 이걸 또 실어 나르고 이러시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그 항공기에 담겨져 있는 연료를 소모하면은 조종사의 피로도를 고려해서 조종사를 교대를 하는데 근데 그 상황이 좀 긴박했기 때문에 연료 보급하고 바로 재투입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한 6시간, 7시간 정도 시동을 끄지 않고 임무를 했었고 그때는 정말 큰일 났고 불을 빨리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렇게 임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집중을 요하는 작업일 것 같은데 완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걸로 운행을 계속 하시는 건데 그건 뭐 사실 약간 눈 붙이거나 뭐 졸음 쉼터 이런 것도 없는 상태로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비행보다는 많이 해서 내려와서 이제 시동을 끄고 항공기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녹초가 되고 되게 피곤했었습니다. 그때 그 울진 삼척 산불은 민관군 합동으로 산불 진화에 전력을 다한 끝에 9일 만에 주불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서울 면적의 무려 35%에 이르는 규모의 산림 2923헥타르가 소실됐고 6,482명이 대피했으며 이재민이 33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 추정액만 최소 2,261억 원에 달하는데요. 산불이 휩쓸고 간 현장은 뭐 그야말로 잿더미였습니다. 삶의 터전을 진짜 하루아침에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가 두 분은 산불 진화를 또 직접 하셨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두커니 서서 산불이 난 또는 화재가 난 본인의 집을 보는 광경을 봤을 때는 진짜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제 일처럼 느껴졌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저희는 이제 냉철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감정이입이 되면 항공기 운영에 어떤 안전의 위험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냉정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울진 삼척 산불이 진화되고 한 달도 채 안 된 4월 10일에 그 강원도 양구에서 또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건 또 두 분이 근무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타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먼저 나서 그쪽 지역에 이제 산불 진화를 하고 이제 연료가 다 돼서 다시 재보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제 정면에서 바로 저 산불이 시작됐습니다. 정면에서요? 예. 그러면 헬기 탄 채로 보신 거예요? 예. 연료 보급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전방에서 바로 그 불씨가 올라오는 걸 바로 보고 연료 보급을 중단시키고 바로 그 산림청이나 소방이나 여기에 항공기들이 투입되기 전에 가장 먼저 투입해서 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또 산불이 나다 보니까 더 이제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불을 끄고 나서는 그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교감도 많이 일어나고
대군 신뢰도에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높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아, 근데 저 확실히 교관님이시다 보니까 용어가 딱 그 군사 용어로 딱딱 정리 대군 신뢰. 원래 그 성격이 이게 참 침착하신 거예요? 차분하고 한 번도 당황하신 적 없으십니까? 네, 많습니다. 언제 당황하시죠? 저희 집사람이 오라고 할 때 많이 당황합니다. 대체로 어떤 때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제가 잘 못할 때 지적을 하면 꾸짖거나 그러면 꾸짖거나. 근데 조종사님 이 성격이 또 안전한 비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항상 약간 침착함을 잘 잃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혹시 그 요즘은 MBTI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너무 궁금해요. 조종사가 될 수 있는 MBTI는 혹시 어느 쪽으로 이제 쏠려 있다 이런 거 혹시? 저도 MBTI를 해봤는데 저는 E가 나옵니다. E가 나오셨어요? MBTI 그럼 ESFJA입니다. F세요? ESFJ요? ESFJ는 인싸 중에 인싸라고 하는데 오? 진짜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원래 어떠신가요? 인싸? 좀 고발 좀 해주세요. 말 그대로 인싸십니다. 진짜 인싸세요? 네. 오, 근데 지금까지는 왜 이런 애티튜드를 보여주신 거죠? 한가인 씨가 옆에 계셔가지고. 한가인 사장님 때문에. 아, 나란 사람 또 뭐요? E도 I로 만들어버리는. 아, 참. 죄송합니다. 갑자기 뿌리 확 나네요. 아, 마음에. 네,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끼리 사진관에 오신 분들한테 가족들이 아, 맞아요. 걱정이 없으실 수가 없잖아요. 헬기 조종하시면. 아내분이 제일 무섭다고 하셨었는데. 태풍도 뚫고 임무를 하셔야 되고 산불 진화하시려고 막 몇 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운행을 하셔야 되고. 저도 이제 뭐 어떤 어려운 임무나 뭐 현장에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조심하고 침착하게 해서 안전하게 돌아와라. 차분하시네요. 네. 제가 입수한 X파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정열 조종사님의 아내분이 육군 헬기 조종사십니다. 어머, 오, 정말요? 예, 파일럿 커플이세요. 어머, 예. 아. 헬기 조종사 커플. 어떤 기종을 모시나요? 아내는 그 500MD 조종사. 공격 헬기네요. 공격 헬기 아니에요? 네. 좀 더 살벌한 걸 모시고, 두 분께서는 기동 헬기를 헬기. 모시고 수리온. 네, 맞습니다. 예. 오. 계급은 어떻게? 아내가 계급은 높고 이번에 소령 진급했어요. 아, 소령이시고. 네. 격리하시나요? 부대에서는 이제 하는데 예. 이제 퇴근하고는 하진 않습니다.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프로포즈는 이제 와이프 그 아내가 저한테 부대에서 했습니다. 에? 헬기로 하트 하트를 그리기, 그려. 하트 비행 같은 거 하셨겠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예. 아내는 이제 사무실을 이렇게 조용히 따로 불러서 예. 저한테 이제 꽃을 주면서 결혼합시다 이렇게. 소령님이요? 네네. It'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h, it's for 우리 그럼 김남국 조종사님은 언제 정년을 하신 거예요? 지난달 11월 31일부로 지난달 얼마 안 되셨네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전문 군무 경력관이라는 어떤 군무원 직책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임무는 이제 시험 비행을 하는 어떤 그런 직책으로 있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이제 교육 비행을 한다든지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임무들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군 생활이 거의 35년 정도 되신 거 아닌가요? 예, 35년 10개월. 와. 그럼 인생의 거의 뭐 반 이상이시죠? 제 인생의 전부라고. 와. 근데 전역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뭐 아쉽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설명이 안 될 것 됐을 같은 것 느낌이셨을 같은데. 것 같아요. 서운함이 제일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계급장을 떼고 있어서 좀 가볍다고 느껴지지만 뗐을 때 어떤 그런 허전함이나 상실감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계급장을 달고 계시던 자리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요. 이 자리가 예. 근데 그 항상 달고 계셨던 자국이 남아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현역에 있을 때 많은 가르침 내가 본받아서 후배 양성 저희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군생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새 출발 응원하겠습니다. 안보관님 전역과 새로운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김남국 주리 화이팅! 여보, 영상을 찍으려니까 쑥스럽네. 당신도 언젠가는 전역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로 왔네. 축하보단 난 그동안 여러 고비를 넘긴 당신께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 베스트 프렌드 김남국 준이 우리 아빠 안녕. 아빠가 아들, 딸 두 녀석을 키우느라 30년 넘도록 아빠의 청춘을 우리에게 바쳐서 너무 고마워. 늘 멋진 우리 아빠 저녁 축하해. 앞으로 나랑 많이 놀러 다니자. 알겠지? 아빠 저녁 축하해. 그 손을 쥐어줄게요. 김남국 교관님께서는 어떤 조종사로 기억에 남고 싶으신지. 늘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관, 존경받는 교관 또는 존경받는 조종사 뭐 이런 수식어가 참 많은데 저는 뭐 그런 수식어는 필요 없고 김남국 조종사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억되는 조종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이미 한 획을 그으신 것 같아서. 아직도 그리고 뭐 앞으로도 아직도 몇천 시간을 한참, 나실 거고 아직도 또 하늘을 날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종사님 먼저 촬영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기본 프로스가 프로필. 나오기 힘든데. 오. 장갑 약간 보이게. 자, 그렇죠. 당당하게. 멋있다 지금. 좋아요. 그쵸. 멋있다 지금. 그쵸. 그쵸. 너무 좋다 지금. 좋아요. 그쵸. 그쵸. 멋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멋있다. 그쵸. 약간 조금 더 측면. 고개 조금만 이쪽으로. 네, 그쵸. 그쵸. PTSD 오네. 손 살짝 내리시면서. 남자들. 아유 너무 무서운데요. 그쵸. 그쵸. 너무 멋있어 지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카메라 보면서 그쵸. 두 분 다 미소 좋아요 지금. 한 번만 더. 오케이. 제가 가진 능력, 그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쓰임새가 있었고 또 도움이 됐다는 거에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군인의 가치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에 주어진 계급에 맞게끔 책임이 주어지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